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추진하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한국의 새 정부 출범 때문에 1년 반 정도 미뤄졌다고 신화통신이 인도네시아 고위 관리를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보스 후타바라스는 이날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국의 새 정부는 의회를 설득할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4.5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지난달부터 향후 1년 반 동안 연기된다면서 2014년 6월에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F-X 사업은 공군이 장기간 운영해온 낡은 전투기를 대체하는 F-16급의 새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해 확보하는 사업이다. 두 나라는 2020년까지 전투기 250대를 생산해 한국이 200대를, 인도네시아가 50대를 가지기로 합의했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한국이 사업비의 80%를 부담하며 인도네시아는 나머지 20%를 맡는다. 국내에서는 KF-X 사업을 놓고 국내 자체 개발과 외국산 구매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달 국회 주최 토론회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KF-X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국방연구원은 외국 전투기 도입 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반박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분담금 6천억 원을 연체 중인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한 잠수함 3척 계약도 없던 일로 하려는 정황이 일부 감지되고 있다. 19일 CNBC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PAL 조선소의 인사총괄국장 에티 수와르다니는 전날 하원 11분과위에 출석해 4에서 6번 함잠수함을 건조할 2차 사업 계약을 작년 3월 체결했지만 여태껏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총 12척의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1차 사업으로 2011년 대우조선해양과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계약했다. 1번 함과 2번 함은 한국에서 건조해 인도했고 3번 함은 한국에서 만든 본체를 인도네시아 자바섬 수라바의 PAL 조선소로 가져와 조립한 뒤 작년 4월 진수했다. 인도네시아는 3번 함을 진수하면서 2차 사업으로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PAL 조선소와 3척을 공동 건조해 2026년까지 인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약금 납입 등 2차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은 잠수함 1차 사업과 관련해 자막 능력이 90일이 안되고 기복이 있다며 실망감을 비추고 사업 수정을 지시했다고 지난 9월 현지 국방부가 전했다. 인도네시아 측은 잠수함 기술 이전이 가격 대비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사양이 더 높은 잠수함을 원한다며 부정적 신호를 보냈다. 최근 들어서는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2차 사업을 하지 않기로 방향을 굳히고 터키, 러시아,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잠수함 계약 제의를 받았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날 하원에서 에티 국장은 대우조선해양과 계약 취소에 관해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취소 문서를 받은 것은 없다며 우리 경납고는 여전히 다음 잠수함 건조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KF-X 공동개발 사업과 대우조선해양의 2차 잠수함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고 있다. 두 사업 모두 한국이 먼저 계약 해지를 결정할 이유는 없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프로젝트를 2회 연속 따내며 1차에 이어 1조이 넘는 규모의 계약을 또 한 번 성사시켰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10일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잠수함 2차 사업 계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제조사인 대우해양조선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 체결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차에 이어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한다.
총 계약 규모는 10억 2천만 달러로 단일 방산 수출로는 1차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수출이 확정된 잠수함은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209급 잠수함의 개량형이다. 이번 계약은 방사청이 지난해 방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방산수출진흥센터에 접수된 첫 번째 민원 해결 성과로 알려져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방산수출진흥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 잠수함 2차 사업 수주를 위한 수출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방사청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등과 협의해 지원했다. 한편 왕정홍 청장은 인도네시아 위란토 정치법률 안보조정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해 논의했다.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KFX-EFX 사업을 비롯해 잠수함 사업 등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요청하고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현재 운용 중인 F-16 전투기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앞으로 40에서 50년간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주력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4월 3일 성일환 공군 참모총장은 연세대에서 열린 항공전략연구원 주최 포럼에서 이 같이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 10년간 개발 계획을 놓고 진통을 겪어왔던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이 최근 진통을 겪고 있어서다. 일명 보람의 사업으로 불리는 KFX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됐다. 고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처음으로 한국형 전투기의 필요성을 밝힌 것.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세부 계획에 논의됐지만 진전은 없었다. 특히 지난해 FX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가 선정되면서 보람의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것처럼 비춰졌다. 그러나 지난해 말방위 사업청과 카이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FA-50이 해외에 수출되면서 군 내부와 정부에서도 보람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재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올해 1월 방위사업청은 보람의 사업에 2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며 보람의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방사청은 KFX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한국형 중형 전투기 개발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20여 대의 전투기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출발한 보람의 사업은 시작부터 비걱거리고 있다. 국방부 내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원이 차세대 전투기 계획의 개발 방향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다. 특히 전투기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엔진을 단발로 할 것인지 쌍발로 할 것인지에 대해 날선 대립각을 펴고 있다. 공군, ADD 성능이 최우선 쌍발 엔진 선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는 반드시 쌍발 엔진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쪽은 군에서 신무기 개발 전략을 전담하고 있는 ADD와 운용 주체인 공군이다. 이들은 안전성과 작전 능력, 그리고 무장 성능 면에서 단발 엔진 전투기보다 쌍발 엔진 전투기가 경쟁력이 크다며 차세대 전투기는 2개의 제트 엔진을 장착한 쌍발 전투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DD와 공군에 따르면 쌍발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는 단발식보다 안전성이 높다. 2개의 엔진을 사용하는 만큼 엔진에 이상이 생겨도 남은 1개의 엔진으로 귀환할 수 있다. 또한 단발식에 비해 추력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공대공 전력에서 단발식보다 우위에 있다. 무엇보다 작전 연속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 실제 단발 엔진을 사용하는 KF-16의 경우 작전 반경이 약 925km인데 반해 쌍발 엔진을 사용하는 F-15K는 최대 1800km에 달한다. 2개의 엔진을 사용하는 만큼 기체가 크기 때문에 한 번 이륙하면 좀 더 긴 시간 동안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스텔스 기능을 포함한 성능 향상에 유리하다. 엔진이 2개이기 때문에 엔진 사이에 무기적 제함을 추가해도 스텔스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개조를 통한 성능 개량에도 유리하다는 게 공군과 ADD 측의 설명이다.
그래서일까? 그동안 보람의 사업을 주도해온 ADD는 차세대 전투기는 반드시 쌍발 엔진 전투기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5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KF-X 차세대 전투기가 포함해야 할 주요 핵심 기술을 개발했으며 운용 주체인 공군이 요구하는 ROC를 충족하는 세부적인 규격까지 설정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형상 설계와 검증까지 마친 상태다. ADD의 한 관계자는 쌍발 엔진을 차세대 전투기의 심장을 선택해야 우리 공군력과 항공산업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2025년 실전 배치 이후 최소 운영기간인 2050년 이후까지 전투기를 실제로 운영하게 될 공군이 쌍발식 엔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KF-X는 쌍발식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기더 측은 KF-X의 심장이 제트 엔진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와 달리 기술 발전을 통해 단발 엔진 전투기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고 미국을 비롯한 군사강국들이 주력 전투기를 단발기로 채택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단발식 전투기를 주장하는 근거다. 또한 단발식 전투기의 개발 비용과 제조 원가가 낮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전투기로 벌이는 공중전에서는 빠르고 강력한 성능의 쌍발식 전투기들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미 공군 역시 공중전에는 쌍발식 전투기를 주력으로 채택하고 있다. 쌍발식 전투기가 장악한 하늘에 폭격이 가능한 중형급 전투기를 대량으로 출격시켜 적진에 포탄을 퍼붓는 게 미 공군의 전통적인 공중전 방식이다. 그래서 미국은 70년대부터 쌍발식 전투기인 F-15와 F-18을 공대공 전력을 위한 선두 전투기로 사용하는 한편 단발식인 F-16을 주력을 삼았다. 군사 전략 전문가들 키드의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방대학원의 한 관계자는 쌍발식 전투기가 성능이 우수하고 확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도입 비용이 크기 때문에 많은 수의 전투기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라며 이미 도입된 F-15K와 앞으로 도입할 F-35를 공중전을 위한 전투기로 내세우면서 KF-16급의 단발식 차세대 전투기를 다량 확보하는 게 전략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직접 제조를 담당하게 될 카이는 단발 전투기를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되길 원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군과 방사청이 요구한 성능을 갖춰야 하겠지만 차세대 전투기가 단발기로 결정될 경우 이미 개발을 완료해 수출을 시작한 FA-50을 보람의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FA-50은 초음속 주행이 가능한 T-50 고등훈련기를 개조한 모델로 단발식 제트 엔진을 장착한 소형 전투기다. 과거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였던 F-5와 같은 크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람의 사업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방사청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난감한 모습이다. 성능이 최우선이라며 쌍발식을 주장하고 있는 공군과 ADD의 손을 들어주자니 막대한 개발 비용과 전력 공백 가능성이 부담스럽고 효율성과 전력 증강을 내세우며 단발식으로 가야 한다는 기대의 의견을 수용하자니 공군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기획재 정부의 의중도 방사청의 고민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 보람의 사업을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기재부가 세수 부족으로 곤혹스런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람의 사업은 현재 6에서 8조 원의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성능이 우수한 쌍발식을 공군이 주장하고 있지만 개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력 공백 우려가 높고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서 키더가 주장하는 단발식 전투기가 차세대 전투기로 선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그동안 보람의 사업과 관련 예산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방사청에 문의해왔다. 공군 역시 같은 문제로
기재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삼고 있는 KF-16은 현재 전투 정보를 모니터에 띄우는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빠져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군은 기재부에 이와 관련된 예산 배당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도입이 결정된 FX 사업도 보람의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불안 요소다. 공군과 방사청은 F-35의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40대만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F-35가 현재 개발이 완료된 전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개발 과정에서 따라 대당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셈이다.